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민주당은 민의의 수용, 민의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선 협치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 모레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대통령의 발언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딱 나왔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이제 중요한 이런 국정 과제를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 사실 여야 이 대통령실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자칫 안 될 뻔도 했었는데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다 접어두고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이유는 뭘까요? 사실 만남이 절실했던 사람은요. 윤 대통령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8번이나 대통령 보고 만나달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총선 이후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선 이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는 안 만나면 안 만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몰랐겠습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대통령 압박해서 대통령한테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받아내면 더 좋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거는요. 사진 한 장이거든요.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그런 사진 한 장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실무회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4월 30일에는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으니까 만날 거면 이왕이면 4월 내에 만나야지 5월이 넘어가면 또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2시에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된 것으로 전 파악이 됩니다. 예, 전수미 부위원장님. 보면 이준석 대표가 거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한마디 보탰는데 의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가야지 된다. 윤 대통령과 여러 번 만났지만 다 접어놓고 만나면 될 것도 안 된다. 뭔가 좀 합의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지금 절실한 건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총선 대참패를 하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반대로 얘기하시군요. 예, 당연하죠. 아니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을 계승하겠다는 분이 지금까지 영수회담에 2년 동안 콧방귀도 안 끼고 안 하다가 이제서야 한다? 지니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모습은 부러지면 진다, 버티자. 전혀 소통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불통이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이다가 참패하니까 이제서야 깨갱하고 그것도 먼저 본인이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께 통 크게 우리가 이겼지만 한번 우리 민생을 위해서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해서 한번 만나보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 만나는 거고 결국에 의제 설정도 이렇게 지금 혼란이 있는 건 간단합니다. 오히려 정말 사진 한 장이 절실한 건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굳이 필요 없어요. 인기 있는 대통령인가요? 지지율 20%대 대통령 만나서 뭐 합니까? 사진 찍어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득될 게 도대체 뭐가 있죠? 그렇게 지지율 바닥을 기시다 총리와 같이 손잡고 소울메이트로 기시는 분을 만나서 이재명 대표는 얻을 게 없고요. 오직 민생, 국정 기조 전환 때문에 만나시는 겁니다. 사진 한 장 통 크게 남기고 나 이렇게 뭔가 했다. 이렇게 행보를 보이기 위한 쇼를 위한 것은 바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저는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이 다 필요가 있으니까 서로가 통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지 만약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만남 요구였다면 아마 이 만남은 성사가 안 됐을 거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두 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과연 회담 의제는 어떤 것이 올라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죠. 여야는 신경전을 오늘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께서는 이번 만남이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정 운영이 기회가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한 번의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실무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국정기조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4.10 총선을 통해 국민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영수회담은 그런 총선 민의에 대통령께서 화답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영수회담에서 어떤 것이 다뤄질지 뭐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이 논의가 될 것 같고 최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 관련된 주제도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선 1인당 25만 원 이것이 25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어쨌든 국민들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자. 여기에 방점을 찍고 가장 최우선 주제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선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반영해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고 국민의힘은 협치가 기반돼야 한다. 너무 일방적인 요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 교수님. 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뭔가 이거 끝나고 나서 뭔가 합의문이라든지 뭔가 나올까요?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2년여 만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 사이 어떤 정치적 신뢰 자산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건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의 어떤 협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만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들어보자는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원래 이번 영수회담을 하면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굉장히 의제 조율에 일단 계속 매달렸는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걸 받아들인 걸 보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영수회담의 본질을 이제 깨달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국정 전반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어떤 범야권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되고 아마 강론으로 갔을 때는 아마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께서 거의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선택적 복제라는 그런 기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야당 대표를 만나서 저런 것을 선뜻 합의해버리면 정말 앞으로 굉장히 영수회담이 나쁜 선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런 것들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 아니면 예산 어떤 과정에서 다 이 검토가 거쳐져야 되는데 영수가 만나서 그런 걸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번에 아마 영수회담은 제가 볼 때 그냥 깨지기 쉬운 유리거덕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해서 살살 다루고 이번에 두 번의 만남으로 어떤 정치적 신뢰 자산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이 2차,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영수회담 2차, 3차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김 교수님의 발언이 있으셨는데 자, 강 부위원장님. 네. 이게 사실 이번에 만나는 건 이제 차담이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만찬을 4시간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가 들렸었고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는 오찬을 제안했는데 일단 성사가 안 됐고 왜 밥 먹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차부터 마시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차 마시고 다음번에 밥 먹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형식은.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지금 관계가 웃으면서 밥 먹을 정도로 그렇게 녹록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 우리 형식적으로 밥 먹고 뭐 반주까지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차담을 하면서 좀 얘기를 풀어가고 저는 그 후에 두 분이 독대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직 독대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일단 저렇게 4대 4로 만나는데 네. 좀 더 깊은 얘기하시죠 하고 그렇기 딴방으로 때문에 오십시오 이렇게 할지는.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나서 저는 배석자들 물리고 그다음에 두 분께서 독대로 가시는 것이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예. 민주당은 이미 많은 걸 던졌습니다. 의제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해결해라. 그런 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총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대 증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생 지원금 그리고 뭐 거부권을 자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대통령께서 바로바로 답도 해줄 수도 있지만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두 분이서 하시던 얘기를 좀 편하게 독대로 많이 풀어갔으면 좋겠고 결국 중요한 것은 모두 발언을 했을 때만 해도 사진을 찍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회담이 끝났을 때 홍보수석과 민주당의 박성중 대변인이 같이 결과물을 브리핑하느냐 못하느냐가 저는 이번 회담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관심 있게 이번 회담의 결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